인생사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새삼하게 되네요. 남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니 많은 것들에 대해 회의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각자 직장을 다니던 중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미연아, 나는 너랑 가정 꾸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연구소에서 더 스펙을 키워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애도 낳고 많은 것들을 해볼 생각이야. 나랑 결혼해주라. 응? 이렇게 본인의 꿈에 대한 기획서까지 적어오면서 프로포즈를 해온 사람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그만 수락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마음이 없진 않았으니 결혼까지 가게 된 것이었지만 한 가지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님이었는데요. 솔직히 웬만한 집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좀 눈치를 보지 않나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에 대한 애틋한 얘기를 전해오긴 했었답니다. 이 말에 저도 약간의 측은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미연아,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이 홀몸으로 나를 키웠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야. 좀 서툴고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잘 못하시긴 하지만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미연이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니 결혼 생전 처음 해보는 제 입장에서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기왕 하는 결혼이니 뭐든지 다 잘해보고 싶었답니다. 당시 저는 꽤나 똑순이 소리를 듣는 타입이라 혼수며 집 준비며 아주 야무지게 통장 관리하고 척척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도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고 다 맡겨두긴 했었거든요. 솔직히 남편은 경제적으로 막 윤택한 편은 아니었고 어머니 쪽에 좀 더 재산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전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이게 좀 불만이었던 건지 미리 전화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지 뭐예요. 우리 성준이 그동안 공부하고 돈 많이 못 모았던 거야.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남자가 집이며 다 해주란 법이 어딨니? 우리 때는 다 같이 어렵게 시작했어. 니네 때라고 뭐 벼락부자 된 게 아닌 이상 나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본다. 작게들 시작해서 아끼고 하면서 크게 재산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야. 당장 우리 성준이가 얼마 안 가져왔다고 너 그런 걸로 남편 잡으면 안 된다. 저는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 부분에 약간 긁어댔어요. 나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자꾸 어머니 말씀이 좀 거슬려. 언제는 반반 결혼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혼수랑 이것저것 다 완벽하게 해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결혼 준비에 관련된 건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만 전화하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전화 안 해. 이거 자기가 좀 중간에서 끊어봐.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전 더 이상 예쁨 받으려고 내내 하는 며느리 역할은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쯤 되어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강력하게 교육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언니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사돈어른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언니를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했거든요. 동생인 제가 처음 겪어보는 예비시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언니는 초장부터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놨어요. 야, 너 절대 틈치면 안 돼. 시어머니들은 꼭 그렇게 초반부터 며느리기를 누르려고 한다니까. 게다가 니네 시어머니는 혼자 아들 키워낸 자부심이 크지? 아니, 아들 혼자 키우신 건 대단하다 이거야. 근데 왜 그 대접을 남의 집 딸인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의 아들 데려다가 대신 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 아들 남의 집에 공짜로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주질 말던가. 나이 먹어 아들 키우는 거 싫어서 장가는 보내놓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다 참견하려 들고
진짜 다들 왜 그러나 몰라. 너 처음부터 다 맞춰주지 말고 싫은 건 못한다고 똑바로 말해. 우리 언니는 본인 시어머니 문제로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분가하고 잘 해결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때 너무 징하게 되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처음엔 언니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깐 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긴 저는 될 수 있으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거리를 뒀답니다. 그때 계속 만나고 쫓아다녔으면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툭 하면 저한테 시비를 걸어대고 화만 내셨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중재도 화끈하게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한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도 못 당해. 자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정 힘들면 전화는 당분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그 부분에는 불만 없어. 남편 역시 자신 없어하고 이런 반응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 피하고 잘 안 만나고 심술 부리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귀여운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 저 역시 몸도 성치 않았기 때문에 체력도 딸렸고 우리 아기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나마 크게 도움이 되어주신 것이 친정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셨답니다. 원래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했는데 제 남편이 그 시기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위 불편할 테니 그냥 친정에 와서 지내라고 그러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알겠다고 하고 출산하고 바로 친정집으로 갔었죠. 저희 남편 재택근무로 집에서 지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완전히 줄었는데 이번에 출산 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듯 했어요. 애 낳자마자 바로 친정집으로 가버리면 모양새가 그렇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자꾸 남편 옆에다가 저를 두려고 하셨지만 그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그냥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이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동안 그쪽에 머물렀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기는 차차 건강을 되찾았어요. 병원에서도 충분히 체력을 되찾고 우리 친정에 와서도 제대로 케어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헌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으니 이때 어머니가 툭 하면 전화 와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에 남편은 혼자만 놔두는 게 어딨냐? 네 남편은 애기 아빠인데 그렇게 처가 눈치 보여서 제대로 드나들지도 못하고 다른 시기도 아니고 하필이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가만둬도 혼자 눈치 보고 지낼 텐데 기를 얼마나 더 죽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애 아빠가 지금 자기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있잖아. 나도 한번 보려고 해도 이건 뭐 사돈집이니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말이다. 좌우지간 너도 적당히 하고 얼른 친정에서 나와라. 응? 계속 이렇게 야단을 하시는 통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게다가 스치듯 대충 내뱉으셨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상처 줬던지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신혼집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그때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본래 신혼집 위치는 시댁과 친정의 중간 위치에 잡고 양가에 왔다 갔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 얻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상황이 너무 바뀌었어요. 시댁에서는 아이 봐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은근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그래 왜 이야기 한 건이나 하고 있었다. 복직도 너무 미루면 회사에서 밀려난다면서 이번엔 어디에 먼저 물어본 거니? 사돈댁에 이미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한테 말한 거야? 그렇게 저에게 순서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당연히 시댁에 먼저 말씀드려봤다고 친정 부모님은 언니네 애들을 얼마 전까지 봐주셨기에 일단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곁눈질로 쓱 보시더니 안 싸더니 고생이 많으셨겠네. 애들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이야기 들어보니 사돈 댁에 애들 맡기는 건 힘들어 보이긴 하고, 근데 나도 말이다. 요즘 몸 상태가 영 그렇고 그래서 병원 다니는 게 일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손주도 손주인데 일단 내 몸 지키고 봐야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하시며 자꾸 무슨 말을 할 듯 안 할 듯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럼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아이 그냥 맡기는 것도 옛날 말이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러자 어머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그래, 네가 속 시원히 말 잘했다. 원래 예전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 했으니 돈이라도 받고 사는 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동안 밖에서 들은 게 있는데 교감으로 은퇴했다는 그 집은 한 달에 200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250 받는다고 하고 말이야. 그렇게 받아봐야 뭐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애들에게 묶여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저에게 선택지를 2개 주셨으니 225만 원이라는 최종 답안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액이면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금액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가족끼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결정해야 저도 그 다음 선택지를 찾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님께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도 계획 안 하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화를 내시더니 요즘 누가 200도 못 받으면서 아이 봐주려 하니 상주하는 시터도 250은 넘게 줘야 구해진다던데 네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나 보네 하시며 기분이 단단히 상하신 듯 곧장 등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움을 구하는 일이 힘들게 되었으니 염치불구하고 친정에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다행히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그날부터 왔다 갔다 하며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고 하다가 신혼집 계약 만기랑 맞물리면서 저희 집도 친정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일 친정에 오고 가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없을 땐 남편이 해야 하는데 매번 30분 40분씩 길에다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근처로 옮겨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남편도 그러자고 했었고요. 근데 친정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자 시댁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 못 봐준다고 하실 때보다 신혼집을 왜 옮겼냐 하실 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지내는 곳인데 위치가 어떻든 그걸 시댁에서 상관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막말로 집을 시댁에서 사준 것도 전세금을 몽땅 보태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없다 느껴졌고 그것 말고도 아이 보랴 회사 다니라 신경 쓸 일이 지천인데 상대 안 하고 남편부가 알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까지 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니들끼리 정해가지고 이사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나는 여지껏 몰랐네. 돈 없다 죽겠다 하기에 겨우 얻어서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네 친정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계속 서운하다며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어대시지를 않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짜증을 부려대시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너무 싫어지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꾹 참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어요. 이 사람도 듣고 제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나 다시는 이런 전화 안 받고 싶어. 솔직히 너무 지치고 다 짜증나. 내가 오늘 어머님이랑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반복되면 어머니와 좋은 감정으로 못 지낼 것 같아. 이건
당신이 하기 달렸어. 남편도 여러모로 상황이 꼬인 걸 알긴 알았는지 저의 노고를 자기도 안다면서 어머니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이 곧장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고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전화를 곧장 누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여전히 지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에 당장 앞에서 전화 걸라고 몰아붙였어요. 한참을 비비꼬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던 남편은 떠듬떠듬 사정을 설명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사단을 내버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불이 붙어서 그날 밤 늦게 택시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그러면서 현관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이 못된 것. 집에서 네 남편 애나 보게 하고 잘난 우리 아들 코수염 다 뽑아놓고 아주 능력 없는 동물로 집에서 굶겨 죽일 거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해졌더니 이제 우리 성준이랑 나를 이간질해? 진짜 한번 된통 당해볼래 너? 전 이때 자려던 차에 갑작스런 어머니 방문을 당한 격이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조곤조곤 제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애는 저희 엄마 아빠가 봐주시고 이 사람은 손 까딱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제 남편한테 애를 보게 했다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침 말을 잘했다는 듯이 씩 웃어가며 저한테 마구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우리 귀한 손주도 뺏어가서 시애미는 안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집도 네 집 근처로 옮겨버리고 말이야. 언제는 양가 가운데 얻겠다고 하더니만 말도 없이 쓱 바꿔서 옮겨버리고 네 눈엔 내가 아주 바보 천치 시애미로 보이지? 야, 너 웃기지 마. 내가 너 절대 그냥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쏟아내시는 통에 옆집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배를 누를 정도였어요. 하여간에 여자가 결혼했으면 진정 벗어나서 시댁에 머리 박고 살아야지. 대체 언제까지 그늘 밑에서 살 거야? 제정신이냐 네가? 이쯤부터 저는 이성을 잃고 따지게 되었답니다. 참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따위 말을 듣고 그냥 있는 건 바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와, 어머니, 저는 뭐 애 맡기고 직장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럼 돈은 누가 버는데요? 애는 누가 봐줘요? 저희 친정은 애 봐주시는 용돈도 바짝 줄여서 받고 계세요. 어머니 저한테 처음에 애 5점만 봐줄 테니 220달러 하셨죠. 저희 친정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봐주고 밥까지 먹여서 씻겨서 넘겨줄 테니 돈은 그냥 150만 원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마저도 본인 사위가 직장도 없고 집에서 쉰다니까 100으로 깎아서 받으신다고요. 노인네들이서 꼬박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20일을 애를 봐주시는데 대체 100만 원이 가당키나 한 돈인가요? 저 역시 여기까지 숨도 안 쉬고 몰아세우다가 이쯤에서 쐐기를 박았어요. 누가 보면 남편 재택근무마다 잘린 거 제 잘못인 줄 알겠네요, 어머니. 저 역시 불만인 건 마찬가지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어머니 아들도 똑같이 야단쳐서 잡으세요.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있는 건 어머니 아들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아들한테 하셔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취업시키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어깨만 들썩거리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애도 깨서 울고 있으니 밤늦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더 따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잔뜩 성난 얼굴로 현관을 나가버리시더군요. 이날의 기억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로 한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만 같아서는 몇 년간은 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그놈의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곧 돌아온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챙길 건데 남편네 가족인 어머니를 쏙 빼놓을 순 없잖아요. 양과 똑같이 드리는 선물 안 할 수도 없고 전 도무지 어머니께 연락하기 싫어서 남편 통해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한다고 우겨대시는 통에
정말 안 내키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었고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용돈 하시라고 30만 원이나 드렸답니다. 돈 들어가니까 이죽거리며 니네는 나한테 잘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해대시더니 더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날 전부터 하도 어머니가 빽빽거리며 떼를 쓰셨는데 그건 저희 친정보다 본인을 더 일찍 만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애도 아니고 정말 60 넘으신 어르신이 왜 이런 생떼를 부리시는 걸까요? 전 더 신랑이 버리기도 싫고 지겨워서 우리 친정은 어버이날 지나고 휴일 잡아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때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민되었던 건 우리 친정은 현금으로 드려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조금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의미로 말이에요. 엄마는 돈만 들이면 손주 손녀들에게 다 쓰는 타입이다 보니 엄마 봄이를 위한 화장품을 주문해드렸어요. 아빠한테는 선글라스를 준비해서 선물했는데요. 매번 손주 손녀 어린이집이며 학교 오가고 데려다 주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햇빛으로부터 시력이나 피부라도 좀 지키시라고 해드린 거랍니다. 엄마 아빠 선물 다 합쳐봐야 30만 원도 안 나오는 가격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런 선물을 골랐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언급하는 이유는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어버이날 선물 갖고도 애처럼 다 따져 먹고 눈에 핏대를 세우는 우리 어머니. 그분이 이후에 하신 엄청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어버이날 행사가 지나가고 어머니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던 중 자꾸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뭘 했냐고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인식 없이 그냥 선물한 내용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선물을 2개나 사줬냐고 노발대발 아주 발작을 하시는 거 있죠. 여기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시댁이야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 계시니 혼자 봉투를 받으신 거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 2분 계시니 2분 각각 드린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정 2분께 드린 거 다 합쳐봐도 어머님 한 분 용돈보다 못하게 드렸다고요. 수학, 아니 산수를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계산하고 알아듣겠어요. 전 이 상황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적반하장으로 어머니가 화를 내신다니요. 너무 짜증나서 저는 선물을 샀던 영수증을 찾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곧장 전화를 걸어서 따박따박 따지면서 대체 왜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어야 하냐고 반박했고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한풀 꺾이신 듯 조용하더니 야, 너 지금 그래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건 모르고 네가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야 이거사. 너 말이야 옛날에 시집 왔으면 그 집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친정에 목줄 묶인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살 거냐? 긴 말할 거 없어. 니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옮겨 나와라. 하여간 이러니까 요즘 딸년들은 어른이 못 되고 지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똥밭에 구르는 거야. 전 여기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나사가 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혼자 지금 등골 빠져 죽겠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라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다시 어머니가 그 망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들었고요.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 많고 며느리 잡을 일이 많아서 그 밤에 그런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며 그 이글거리는 눈동자 2개만 딱 눈에 띄던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를 벅벅 깔아대면서 당장 한 대 칠 기세로 저를 밀치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그따위 취급을 해. 너 진짜 너 딴 거랑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우리 성준이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너 같은 거 만나서 지금 완전 발목 묶이고 척골이 된 거 아니야? 그러시더니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여전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맨날 돈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매달 돈 100만 원씩 지 친정에 갖다 놓고
뭘 그렇게 잘한 게 많아서 시애미한테 떼들어? 그 돈 싹 다 아낄 거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애 봐주면 되는데 그 돈을 지네 엄마 아빠한테 척 갖다 바치는 주제 네가 뭔 큰소리를 내냐. 이쯤 되니 입안에서 절로 한숨이 폭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고 반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니 기력도 빠지고 저도 모르게 현관 옆에 스르륵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떤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눈동자는 다름 아닌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아이의 눈동자였답니다. 아이는 저쪽 방에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고성 소리에 깜짝 놀랐고 방문 틈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던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막상 그 난장판 중에 아이의 놀란 눈을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황망스럽고 애한테 미안하고 대체 이게 뭔지, 이 결혼 생활이란 뭔지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무의식 중에 눈을 돌려 거실 쪽을 봤는데 남편은 이 분위기 속에 차마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있긴 뭐했는지 일단 앉아있더군요. 하지만 휴대폰을 보면서 TV는 시끄러운 예능을 틀어놓고 말이에요. 큼직한 핸드폰 안으로 게임하고 있는 화면이 멀찌감치서 읽혀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징그럽고 경악할 만한 상황인지 빠르게 체감이 되었어요. 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란 작자는 전혀 상관없는 방청객 마냥 그저 본인에게만 불똥 안 튀길 바라는 모양새였어요. 머리는 덥수룩해서 살은 뒤룩뒤룩 찌고 그 육중한 몸으로 오밀조밀하게 손을 올리며 게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이성이 끈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저는 짧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신경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뭔가에 이끌려 움직이게 되었거든요. 이때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곧장 벗어서 그쪽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니 마냥 눈에 핏발을 세워대며 어머니가 저에게 늘 소리 지르던 그 톤으로 똑같이 왁 하고 질러버렸어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을 때냐? 네가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아주 뻔한 흐름이었죠. 여자 홀몸으로 키워낸 귀한 내 자식에게 고함을 지르는 며느리를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니까짓 어디서 내 새끼한테 손대냐며 우악스럽게 저한테 달려드셨답니다. 결국 이 바보 같은 남편은 그제서야 이게 자기 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아주 어설프고 어줍잖게 말리려 하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집구석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전 온몸에 있는 힘을 모두 다 쏟아넣어 괴성을 질러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허구한 날 본인 아들의 부모 자격으로 쫓아와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 부를 테니 어른들끼리 같이 얘기하실래요? 아, 나한테 아들 맡겨놨어요. 내가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뭔데 자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나보고 잘 보라고 난리냐고요. 이렇게 눈 돌아가서 따지는 꼴을 본 적이 없던 어머니와 남편은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어정쩡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군요. 전 머리를 대차게 흔들어대며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빽빽 질러댔어요. 아,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놈의 집구석이랑 그만 엮이고 싶고 꼴보기도 싫어요. 미쳤다고 내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가서 살아요? 어머니 도움 안 받는다고 못 살 일 없지만 친정 도움 안 받으면 우린 다 굶어 죽어요. 어머니는 어머님 잘난 40 넘은 애기 데리고 가서 사세요. 나는 내 애기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저도 숨을 헐떡거리는데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고 가슴이 막 아려오고 신물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 적은 없었기에 어머니는 약간은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사람 쉽게 고쳐지거나 바뀌나요?
저는 그걸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주 잠깐 일순간 놀라든 듯 했지만 여지없이 또 입꼬리를 올리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너 진짜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래야. 어디 애 있는 엄마라는 게 그딴 소리라고 앉았냐? 나는 네 시아버지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오로지 새끼 위해서 살았어. 요즘 것들은 아주 썩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 자식 놔두고 이혼이네 안 살겠네 소리라고 앉았어. 그게 새끼 앞에 살 소리야? 자고로 집에 가장이 있어야 애는 잘 크는 거야. 너 같은 것도 꼴의 여자라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원. 전 이때 제대로 판을 벌려볼까 하다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도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똑바로 어머니를 응시하며 제가 들을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상황이 그쯤 치닫자 소파에 있던 남편이 달려오더니 시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며 소리치더라고요. 아이 내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이건.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내 직장 생활까지 꼬여서 가뜩이나 힘들 텐데 이번엔 엄마가 빠져주세요. 이 사람 앞에 숨구멍 내야 된다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이제 저도 보고만은 못 있겠어요. 평소 우유부단하던 남편이 갑자기 흑기사를 야청해 제 앞에 나타나자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은 결혼 후 그날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방으로 들어가 줬고 저는 그렇게 방에 들어와 아이부터 끌어안았죠. 방에 들어가기 직전 현관문에 서 있던 어머님 얼굴을 봤는데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 창백한 얼굴로 저희 남편만 바라보셨어요. 뭔가 묘하게 통쾌하면서도 묘하게 애잔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현관문을 열며 그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보고 있었죠. 거기서 어머님을 배웅을 가냐 안 가냐 그게 저에겐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이를 안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편하게 누워있으라며 제가 알던 남편이랑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바뀐 남편 모습 구경하느라 저도 잠자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머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집에 찾아오시기는커녕 연락도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본인 손으로 척척 바꿔버리며 우리 둘만 알고 있자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구직해보겠다며 재택근무로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매일 오후에는 나가서 면접도 다니겠다고 하겠다며 아이는 오후에만 친정집에 맡기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뭐라 말하겠나요? 알겠다고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말했죠. 그 뒤로 한 보름 정도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에 아이와 놀아주고 지내다가 오후에 점심 챙겨 먹고 친정에 아이 데려다주고 남편은 직장 찾으러 밖에 나갔어요. 그러다 저녁 때 아이 데리고 오는 건 제가 했고 남편은 8시쯤 집에 왔습니다. 늘어지고 불규칙적인 생활만 해오다가 갑자기 규칙적인 남편을 보니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루는 외근 나가올 일이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남편과 늦은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집에 일찍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통화를 하며 끊임없이 웃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더니 한참 동안 어딜 가더니 대형 슈퍼마켓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저희 시어머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들 팔짱 딱 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님은 오붓하게 같이 장보고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 같았고 나중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알아보느라 바빴다는 소리를 하며 천연덕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저는 극성맞은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원인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야 저야 좋겠죠. 매일 점심마다 혼자 있는 나를 챙겨주고 얼마나 효심이 깊고 갸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편은 반백수인 상태인데 직장을 구하는 일보다 시댁에 가서 어머님 챙기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모습을 보니 아, 내가 남편을 잘못 골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낼 이유가 없었죠. 이후로 어떻게 됐나고요? 전 이 얼척없는 싸움 중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한 일을 실행시켜버렸어요. 곧장 우리 언니와 주변 언니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혼 변호사를 만났고요. 수일 안으로 이혼을 진행시켜버렸어요. 남편도 지주제에 무슨 말을 더하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이혼당하는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는 모양새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정리되는 통에 왜 내가 진즉 이 생각을 안 했을까 싶어 한심한 정도였어요. 더 웃긴 건요. 어머니는 이혼 진행해서 집을 정리하는 중에 또 찾아왔었거든요.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혼 얘기에 입이 대빨 나와서 씩씩거리던 어머니는 본인 아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재택근무라도 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충격받아 쓰러졌지 뭐예요. 결국 그 꼴을 그 잘난 시 이모님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가족 아니랄까봐 아주 똑같은 운수를 저한테 두시더라고요. 이봐요 조카 며느리. 참 이게 다 무슨 소란이랍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잘 살아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언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 더 이상 이 집 사람들이랑 말놀이하는 것도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더 할 말 없으니 빨리 챙길 거 챙겨서 나가시라고 확 쏴버렸어요. 시댁은 이렇게 정리를 매몰차게 해버렸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친정이었죠. 우리 언니도 시댁에 지독하게 당해서 이혼 조정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그럭저럭 살고 있는 막내인 제가 뚝딱 이혼을 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언니한테는 조금씩 의논을 했었기에 언니가 제 대신 우리 엄마 아빠를 이해시켜드렸어요. 엄마는 듣고 너무 속상하셨는지 우시는데 진짜 못할 짓을 했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너 혼자 당했어? 아이고 이 못돼 먹은 것들을 그냥 잘했어 잘했다 지금이라도 잘했어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사니? 엄마는 우시고 아빠는 참담한 표정을 짓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얼른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한 식구 두 분이 아이를 봐주신다 하셔서 맡기고 있어요. 남편 없이 아이랑 사는 생활이 어떨까 약간은 겁이 났었는데 이전과 너무 틀릴 게 없는 생활이더라고요. 워낙에 남편은 저와 이혼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빠, 사위 등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이전과 달리 남편을 챙기고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서 전 마음의 짐을 더 덜게 되었어요. 늦다면 늦고 빠르면 빠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라도 저는 조금이나마 남편이라는 어두움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 연결됐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아마 이혼한 줄은 아직 잘 모르고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일거리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난 지 오래라 그런지 그걸 기억하고 연락했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자꾸 귀찮은 듯 대꾸한다며 일할 의지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인간 참 여전하다 싶어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전 아주 조심스레 이혼했다고 밝혔고 그 선배는 기겁을 하고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때 가정을 가졌던 자의 개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무지 일할 생각도 없고 자기 애를 찾거나
단 몇 번이라도 볼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저한테 애와 관련된 조금의 연락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이혼을 잘했다는 확신만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요즘이랍니다. 여전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저를 밀어주시는 엄마 아빠도 계시고 언니도 있으니 열심히 살아가 볼 예정이에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